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동영상 하나 소개드리는 얼망졸망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주포 이야기, K9 자주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뽑았던 이거 무스타는 다마스, K9은 포르쉐. 이거는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한 대사입니다. 한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거기서는 이제 다마스라고 그러진 않았고 라다라고 그랬어요. 라다라고 하면 이제 구소련 때 생산했던 라다라는 그 브랜드의 차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그 동영상을 보겠는데 그 동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사전 정보로 몇 마디 이제 드려야 되겠죠. 나름 의미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폴란드가 우리 무기 체계를 많이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돌아다 보면은 지금을 아마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제 주요한 국가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방산 산업의 분기점은 아마 폴란드 수출 이전과 폴란드 수출 이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고, 금액도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이 이후부터는 뭐 가격이면 가격, 품질이면 품질에서 뭐 서방권이나 뭐 러시아권과는 뭐 동등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인 크랩 자주포를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가 돼서 폴란드가 생산한 거잖아요. 됐고, 거기서 실전을 뛰는 현장감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물론 K9이 수출이 돼서 뭐 인도 파키스탄 분쟁 같은 데 사용된 적은 있지만, 이런 현장감이 있는 동영상으로서 성분들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이미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길이 갔고 여러분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금 이제 번역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보시는 게 폴란드가 처음에 크랩 자주포를 만들려고 시도했을 때 본인들이 했던 거예요. 이게 잘 안 됐죠. 이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폴란드는 원래 동국군이었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무기 체계를 나토권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일환이었어요. 그 러시아는 이 이제 자주포나 대구경 뭐 견인포도 그렇고 152mm였어요. 반면에 서방권, 우리도 마찬가지죠. 155mm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의욕이 과했던 것 같아요. 저 포하고 포탑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개발할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되, 차체는 폴란드도 뭐 체코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기계공업이 발달한 곳은 맞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걸 하면 되겠다 해서 본인들의 이제 장갑차나 차체나 뭐 탱크 전차 차체를 조합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폴란드가 욕심을 살짝 과하게 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39구 구경장에서 52 구경장으로 이제 포가 바뀌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39 구경장에서 52 구경장으로 바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미래에 수십 년 써야 될 거니까 52 구경장으로 가겠다 해서 그걸 끼워달라고 한 거예요. 구경장이 커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지만 더 강한 장약도 사용하죠. 그 사거리가 포신만 길어진다고 포탄이 멀리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차체가 그 이제 충격을 못 받아낸 거죠. 155mm, 52 구경장 155mm 파괴력을 못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K9도 있고 K200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장갑차라는 게 다 쇠로 된 건데 그냥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영국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영국에서 크랩 밑에 썼던 차체도 좀 오래된 차체였어요. 650마력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아마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폴란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이젝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장갑차 그 이제 보병 전투 장갑차죠. 그 차체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영국 고생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당연히 항상 이렇게 내밀면 항상 그 예선 탈락이었죠. 우리 K200 장갑차 같은 경우는 120mm 새로 나온 거 있죠. 박격포 자체로도 쓰고 좀 크게 개량해서
비호 복합의 차체로도 쓰잖아요. 그만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여기저기서 뭐 불만 이야기하는 건 많지만 그 차체가 기본적으로 견뎌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 폴란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K9 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탄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 뭐 K9, A2, A3로 개량을 하더라도 증가된 무게, 높아진 파괴력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 정도 마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자, 뭐 K21 보병 장갑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레드백처럼 무게가 한참 무거워졌잖아요. 출력도 더 세지고 1000마력짜리 엔진, K9 엔진 있는데 버텨내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처음에 그걸 수십 년을 쓸 걸 생각하고 야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장갑차 기본적인 차대들, 제가 언급드린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승무원 편의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고무 궤도 넣고 저기 현수 장치 개수하고 에어컨 넣고 히터 넣고 이러면 최고 되는 거예요. 자,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쉽지 않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아마 서방권에서 동방권에서 러시아권에서 서방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체에 있는 걸 개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해 동안 그 엔진 공장마저 폐쇄되면서 포기한 거예요. 폴란드가 이걸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새로 구색을 찾았는데 영국은 내심 자기들 걸 팔았으면 했던 것 같아요. 위에 이게 원형이거든요. 크랩 장갑차, 크랩 자주포의 원형 AS90 저 포탑을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저 포탑이 짧죠. 저기 39 구경장이에요. 우리 K55 자주포처럼. 저 포탑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저것만 수입해 가니까 좀 아쉬웠는데 본인들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그렇네 우리 거 수입 다시 하려고 하겠다 자체를 했는데 폴란드가 거부한 거죠. 그리고 K9의 자체를 가져간 거죠. 한 120 자료를 보니까 한 120대 정도 수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저걸로 인해서 폴란드가 만족했죠. 몇십 대는 아마 20, 30대는 직수입, 그 외에는 현지 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해보면서 품질이면 품질, 서비스면 서비스, 한국 무기 괜찮다, 가성비면 가성비. 그래서 이렇게 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아주 거대한 아주 뭐 역대급의 방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단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K9의 덕이 크다고 봐요. 처음에 이렇게 장을 새로 여는 거 아무도 안 다닌 길에 길을 내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 AS90의 포탑 그리고 새로운 긴 거 52 구경장 K9과 같은 길이죠. 거기다가 K9의 차체 이걸 조합한 약간 하이브리드 잡종식 자주포가 생산이 되게 된 것이고 그걸 폴란드가 이제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에다가 제공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완성된 크랩 자주포예요. 위에는 이제 AS90 영국제 포탑 그리고 긴 장포신 그리고 K9 차대 유심히 보시면 K9 차대 에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자, 여기도 동영상에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군이 예전에는 다 러시아 장비 아니면 구소련제 장비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승무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에서 우리는 러시아제 견인포도 썼고 자주포도 썼다. 거기에 비해서 크랩 자주포는 이렇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해요. 자, 거기에 나오는 그들이 타봤다는 그 러시아 자주포가 이 그림 속에 이겁니다. MSTAS라고 하는 거. 그쪽에는 무스타라고 부른다고 해요. 러시아에서는. 나토에서는 새로운 자기 나름의 코드명이 있는 것 같은데 MSTAS 이게 러시아에서 부르는 그들의 코드명이고 무스타라고 부른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권이기 때문에 152mm 포를 쏘고 구경장은 52 구경장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거리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하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우크라이나가 써봤다고 했을 때는 옛날식이고 뭐 자주포를 몇 년마다 바꾸는 나라는 없잖아요. 계속 개선하면서 쓰는 거죠. 우리도 K55도 그렇게 개선해서 쓰고 K9도 개선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최신 러시아 버전은 아마 우크라이나 장병들이 탔던 그 버전보다는 훌륭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스타의 옛날형하고
비교가 되겠죠.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마음속에서는. 자,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예. Моя задача привести гармату до бою, зарядити снаряд або приготувати по команді снаряд і заряд. Раніше стріляли в 2С-19. Різниця в тому, що дана система є дуже легкою в навчанні. Тобто все електроніка. Кнопочку нажав, навелася. В установки кнопочку нажав, все. Ну що, з Богом? Давайте з Богом. Петрушка, завод! Крабом і САК 219. Звісно, ця машина швидша, активніша. Розвиває скорость до 60-70 км. Вона реально чувствительна в керуванні. Там що рычаги, тут руль, звісно, тут краще, ніж рычаги. ТС та трішки погірше, тому що там все вручну потрібно було. Наводить гармату, орієнтування, лишня двиготня, лишні люди. Вставлялась тринога, бусоль, орієнтування нічне, днівне, ну це дуже важко було. А тут в будь-яку секунду потрібно, ми заховалися, в будь-яку секунду потрібно, ми виїхали. А якщо то Жигуль, то це навіть можна сказати і Порше. Дана система дуже хороша. Тут вона продумана для особового складу, тобто є і щоб воду підігріти, якщо чай, там, є на зиму вибаста, щоб було тепло, на літо, коли жара, щоб є кондиціонер. Піднімай! У мене 11 штук, яких я можу покласти руками, а так я працюю завдяки кнопкам. Тільки загрузка йде руками. Ми виїжджаємо в поле, нам дали задачу, ми саме зорієнтувалась машина, сама навелась. Наводчик навівся, постріл. Ми працювали і на прицепухах, і на савушках, тобто тут взагалі я не відчуваю пострілу. Зазвичай ми працюємо ракетонами. Це ось вони, я вам зараз покажу. Ось зазвичай ми працюємо такими от снарядами. Це снаряди дальнього бою. Дальність стрільби залежить від боєприпасів. Максимально 40 км. Це набагато далі, так як старі були, спрацювали на 24 кілометри. По сути, в Украине «Краб» проходит боевое крещение. В реальны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машина участия не брала. Глав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Краба» — это его скорострельность и его точность. У мене гармата, не хочу хвалитися, але у мене гармата максимум розброс 150 метрів. Радянських зависить все від стволу. Тобто може бути 150 метрів, а може бути і пів кілометра. Проїжджаючий також Стріляли. Я стрельну. Постріл. З якою думкою заряджаєте снаряд? З
думкою тільки про перемогу. Тільки. Одна відповідь більшої немає. Чим поскоріше, це ми всі прикладаємо всі зусилля.